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사건이죠.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미담이었죠. 이제 아이와 함께 그 마트에 들어가서 이제 식료품을 훔치던 30대 남성에게 경찰관이 이제 국밥을 사줬고요. 또 그것을 사연을 듣던 시민이 돈 20만 원을 건네주고 갔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다시 다뤘는데 그 이면에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소개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참 아직 살만하구나. 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다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네. 국밥을 한 그릇 사줄 그거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경찰관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경찰관이 지금도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 그게 연출된 건 아닌 거거든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잔잔한 감동 같은 거. 또 국밥 먹고 있는데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봉투 하나 던져놓고 가는 우리 그 시민. 네. 이런 거 등등 그 사연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마트에는요 전화가 엄청 카드가 엄청 와서 긋는 거 뭐라 그래? 미리 긋는 거. 선결제. 선결제. 내가 여기다가 20만 원, 10만 원 내가 선결제 할 테니까 그 사람 들어오면 물건 주십시오 하는 게 빗발쳤다는 거예요. 진짜 시민들 되게 따뜻하죠. 그거 이외에도 뭐 도와줄 거 없느냐 쌀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성금 같은 게 답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특히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사실 저희에게 어떤 따뜻함을 줬던 거였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근데 이게 아직 뭐 확인된 사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이면에 좀 씁쓸한 말이 있어서요. 이제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이제 기사가 올리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이제 하나씩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30대 남성을 좀 알고 있다는 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좀 게으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하는 거라는 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아마 시사 쪽에서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것을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방송할 때 이유 열을 막론하고 아이를 데려가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의 가방에 훔친 물건을 넣는 거는 고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드렸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 정보의 한계 때문에 음료수 몇 병, 사과 몇 개, 음료수 몇 병 했는데 그 음료수 속에 소주가 끼어 있는 거는 우리는 알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네티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소주를 봤나 봐요. 네. 실제로 이제 아들이 있었죠. 그 옆에 10살 10대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10대 아들의 가방에다가 이제 훔친 물건 우유와 그다음에 빵이랑 사과 그리고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소주병. 네, 처음엔 저희가 음료수병이라는 걸로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방송에서 방송을 했지만 소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온 바가 없어요. 네. 근데 네티즌들이 그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거를 아마 봤나 봐요. 네. 그래서 아니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소주를 마시느냐. 그것도 훔친 거를 소주병을 아들 가방에 넣을 수 있느냐.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우리 댓글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주라면 물론 아파도 가난해서 한 잔 먹고 싶을 수 있죠. 소주.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게 소주라면. 네. 근데 그게 사실상 소주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분이 택시기사였다면서요. 네. 6개월 전까지 근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지병이 생겨서 택시 운전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우리가 보도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 30대 남성이 부정맥,
당뇨,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까지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때 초반기엔 보도가 그렇죠.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연이 있었죠, 교수님. 그렇게 떴어요. 지금 그 네. 탐사 보도 같은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에 따르면 같이 아마 이분하고 동료 택시기사로 일하던 분 같아요. 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그 택시기사를 그만둔 거 일하지 않는 이유는 산학금을 제때 안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산학금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당일날 일하면 뭐 산학금 뭐 오늘 5만 원이면 뭐 5만 원, 6만 원을 이제 회사에다가 입금하고 남는 거는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기본 월급 빼고. 그런데 그 미입금, 그러니까 산학금을 제때 안 넣는 이런 게 잦다 보니까 어느 택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안 받아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를 못한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택시 운수회사의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절도 성향이 있다, 이 사람이. 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잠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그 돈에 그 택시 안에 있던 본인의 택시 안에 있던 돈이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안에 블랙박스를 봤더니 이 장발장이라고 했던 30대 남성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이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와요. 뭐 그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급하다고 빌려줬더니 뭐 복권 샀다? 무슨 뭐를 샀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등등도 나오고 이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뭐 지금 나온 그 프로 이외에는 지금 뒷받침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온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장발장이라는 말 붙이면 안 되고 본인이 우리를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한 것 같은 괘씸함,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요금을 원하거나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 기사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네, 심지어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계속 의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게임 중독의 절도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면서 오는 문제점이나 사회적 적응 능력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더 심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판이 더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0대 남성에게는 아들 둘과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또 135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135만 원 물론 둘 그다음에 노모 근데 노모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8세면 노모라고 하기도 좀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어머니하고 아들 둘의 본인 그 지병이 있는 본인 4명이서 135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뭐 이해는 가지만 그게 절도를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죠. 네, 근데 교수님 전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시민들이 뭐 선입금도 해주고 또 후원금도 해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기를 당했다. 내가 속임수를 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한두 건이어야지라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우려하는 게 그거죠. 네. 이영학이 사건 났을 때요. 네. 기부금이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기부금이. 예? 기부했더니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래갖고 이영학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때문에 그 시기에 기부금이 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정작이 어려워서 기부의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연말에 따뜻한 뉴스, 저는 울컥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보면서. 네, 교수님 눈망울이 총총총총. 그렇게 울컥하고 막 또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어요.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더불어 살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어떤 희망의 싹 같은 것도 보고 막 으쓱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반전돼가지고 이런 게 나오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한 건 아니에요. 이양하기처럼 장난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단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것을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면 지금 보도하는 게 거짓말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낸 보도. 그 다음에 그 보도를 보고 감동해서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냥 막 그 믿었던 그런 그거에 대한 그냥 어떤 실망 같은 것이지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은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저는 사실 되게 가슴 따뜻했던 게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처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걸 봐야죠. 네. 예. 경찰관이 따뜻한 국밥을 사주고 또 시민이 20만 원을 주고 마트 주인은 또 그걸 용서해 주고 또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고 더 도와주려고 하고 사실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몰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그 1년의 그런 과정 어떤 없이 사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이 나서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했던 그 심리 그 자체 그 심정 자체는 다 진실이잖아요. 네. 그죠? 그것만 믿어도 우리는 따뜻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뭐 이 사람도 본인도 그 얘기는 했어요. 내가 뭐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도움받은 거 좀 부끄럽다. 나는 이렇게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다. 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이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많이 느껴야 할 겁니다. 본인도. 본이 아니지만 본인이 갑자기 장발장이 됐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게 이분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좋겠어요. 생각해요. 네, 이게 이 사람한테 뭐 사건이 커져서 본인도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걸 갖고 자기는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요. 건강 진단 아마 하고 병원 가서 했나 봐요. 그거 끝나고 아주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다고 또 밝히기는 했어요. 네. 그렇게 바뀐다면 좋겠고요. 이제 분명한 거는 뭐 여러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는 아마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아마 그 보내주신 분들한테 다시 반환하거나 취하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은 좋은 일 하려고 보낼 분들이 그거를 회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조금 했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네. 이게 근데 여하간 우리가 방송을 할 당시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접근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사연을 얘기하면서 좀 울먹이기도 하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했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잘못된 뉴스를 전달한 거는 분명해요. 네. 그 점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상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방송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가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으로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실망보다는 그 따뜻함에 그렇죠. 예. 좀 더 훈훈해졌으면 좋겠고 찡그리지 않는 맞아요. 네, 사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후원하셨대요. 아니 그렇죠. 네, 여러분 따뜻한 연말 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